그 엠마누엘 그 친구도 성게알이 부족한데 네. 우리나라 공룡들은 성게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대단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다.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으면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고 어.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탓 그리고 보디빌딩 협회 탓, 펜탓. 팬과 시청자 관중의 탓을 하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저는 뭐 박재훈 선수나 이번에 소주정 선수 무대를 봤지만 네. 그런 투지와 열정과 자신의 목표가 확고한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좋은 멘탈과 노력을 한 사람 그런 고통이 제가 관중석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1등을 하거나 비교 심사에서 승부를 정할 때 저도 울컥하거나 보통 눈물이 나는 편이에요. 여자와 놀기 위해서 여자와 원나잇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새끼와 네. 자신의 꿈과 네. 신념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운동은 설렁설렁 하는데 약발로 이제 체급을 좀 키우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주고 다니고 일반인들에게 겁박하거나 네. 자기의 커진 몸으로 의학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로 피해본 사람이 아 헬스하는 애들 보디빌더들은 쓰레기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거죠. 왜 시합 나가려고 해? 하면 이게 사실 들어보면 번화가 가서 술 먹고 폼 좀 잡고 네. 사람들한테 이제 가오 좀 잡고 여자들 꼬실 때 내가 이제 힘 좀 주고 싶다 한 이런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박재훈 같은 운동 강도와 네. 그런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 투자와 돈 투자 재산 자기의 목숨 인생을 어떻게 걸 수 있냔 말이죠. 못해요. 네,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오늘 에이블짐 이벤트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에이블짐에서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재밌게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 한 분 선정해서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 구독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월 구독제 같은 경우는 서울 전 지역에 있는 40개 에이블짐을 모두 이용 가능하고 자유롭게 이제 제한 없이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시합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김동현 씨입니다. 김동현 씨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을 뭐 김동현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버 강고 TV 피트니스계의 유일한 선한 영향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강고 TV라고 합니다. 요즘 라이브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또 최근에 몬스터짐을 다녀오셨습니다. 네, 다녀왔죠. 네. 몬스터짐을 보셨을 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 내추럴 대회는 안 봤고요. 그 토요일이어가지고 예. 안 봤고 일정 때문에 안 보신 거죠? 아니요, 그 내추럴이라는 그 반감이 좀 들어가지고 예. 토요일에는 근처로 안 갔어요. 거기 뭐 제가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예. 별로 신뢰감이 없어서 안 갔고요. 네. 일요일엔 갔는데 이게 프로쇼가 확실히 프로카드를 딴 사람들끼리 붙는 예. 이 대회다 보니까 수준이 일반 대회, 국내 대회들의 다른 대회들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12명이 참가하면은 컨디션을 못 잡은 베스트를 네. 못 만들어낸 사람이 한 명 정도? 예.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도 프로쇼를 많이 다니는데 이 정도까지 사람들이 다 칼을 갈고 나오는 시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이제 트보이님이 네. 더 프로쇼를 많이 보시니까 참관하시니까 네. 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너무 수준이 높고 네. 좋은 모습으로 다들 나온 것 같아서 네.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셨고 또 그 후기들은 동현 씨 그 라이브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굉장히 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거든요. 왜요? 김동현 선수라고 해야 되나? 동현 씨가 네네.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시합 후기나 이런 걸 말하는 걸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떠한 그런 뭐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선수 개개인과의 친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롭게 선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의식을 합니다. 제 채널의 특성상 뭔가 좀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럼 동현 씨는 한 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에서 네. 국내 문화 이 시스템상 네. 저처럼 솔직하게 네. 뭐 저의 지인이든 친구든 같이 동료든 떠나서 있는 그대로 비난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못 봤어요.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고 싶었고 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뭐 무례하게 느끼거나 자기가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 안에서 틀리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분이 나쁜 것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 아닌가 선수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감이 좀 심했지만 네. 나중에는 괜찮아지던데요. 그 예를 들어 뭐 보디빌더들이 다 프로페셔널한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네. 뭐 간혹 가다가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평가 당하는 거에 대해서 극히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분이 나쁘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 그리고 뭐 기분이 나쁘면 뭐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없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막 쌍욕을 하거나 예, 없는 말을 만들어내거나 요거는 아니고 약간 SNL 스타일로 약간 이제 개그랑 유머랑 같이 네. 녹여가면서 네, 농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예, 제가 이제 평가를 하면서 네, 좀 재밌게 말하지만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 예, 그리고 이제 내면 내시경을 통해서 예,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바디 상태와 네, 내면 상태가 어떤 생각과 심리 상태를 가지고 시합을 준비하고 과정을 임했는지 예,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일반 시청자들에게 예. 시원하게 이제 밝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유행어를 네. 만들어 내셨어요. 뭐 네, 잠깐 생각한 것만 해도 뭐 상급 노하우, 네. 뭐 내면 내시경, 뭐 이런 공룡 부분들, 유전자 와포이. 예, 공룡 유전자, 와포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갑자기 생각나시는 스타일이세요? 네, 제가 뭐 언제나 준비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갑자기 뭐 총총 태권도 사범 이런 것들은 예, 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이거 얼굴 보니까 예. 태권도 사범 얼굴이다. 딱 태권도 사범 관상이다. 네네. 그냥 떠오른 거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라이브만 하시는구나, 그냥. 그렇죠. 그게 더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저도 편집도 많이 해봤는데 예. 제가 재밌는 것도 퀄리티도 예. 그리고 신선한 것도 라이브가 훨씬 낫더라고요. 라이브에 그런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라이브를 이끌어가는 게 저도 해봤지만 이 피로도도 피로도고 이 소통을 저는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데 소통을 아예 안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일반 시청자들에게 너무 휘둘리거나 예. 걔네를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예.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시청자나 대중을 쌩까는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그들이 좀 잘 모르는 애들이 음. 비난하는 애들도 있고 선동하는 애들도 있고 맞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애들 많기 때문에 예. 그 친구들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동현 씨의 이런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요? 예. 음. 따라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또 악플로? 예. 네. 그걸 또 제어를 해주시는 그 라이브 내에서는 네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웃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물어보는데 이제 지금 요새 유튜브 활동을 예전에는 많이 안 하셨잖아요. 네. 예, 요즘 좀 빈번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네. 요즘엔 좀 어떤 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시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익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는 유튜버 조회수, 예. 그다음에 이제 멤버십, 음. 그리고 이제 광고를 받는 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개인 헬스장 운영하면서 제가 레슨하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후원 받는 거. 음. 뭔가 투네이션이라든지 슈퍼챗이라든지 뭐 정기적으로 후원해 준 분들도 있고 뭐 갑자기 후원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고 있죠. 멤버십이 좀 인원이 되나요? 제 구독자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공개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해서. 금액이 일단 비쌉니다. 그래요? 50만 원, 제일 적은 게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와. 그 다음이 한 7, 8만 원인가? 50만 원 그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꽤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레슨비든 뭐든 이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안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네. 이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금까지 설정을 한 거예요. 레슨은 지금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많이는 유튜버의 신경을 많이 쓰기 위해서 많이는 못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는. 네, 등록들은 해놨지만 그들이 원하는 횟수만큼은 제가 못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틀을 만든 거잖아요. 레슨 비용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과거부터는 이제 레슨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편이었는데 네. 좀 이제 그 가격대를 완전히 올려버리셨잖아요. 예.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받으면 나쁜 사람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너무 높여버리면
저 사람은 돈만 밝히고 그 되게 심리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있죠, 당연히. 일단 첫 번째. 네. 그래서 도둑놈이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렇게 레슨비를 많이 받는 경우가 어딨냐. 한국 문화는 그런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시초. 누가 처음으로 최초로 창설하지 않으면 그걸 뚫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15만 원, 20만 원으로 못 올리는 거는 안 올까봐. 그죠. 예, 레슨을 안 할까봐. 그런 건데 저는 제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차츰차츰 올라갔거든요. 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 50만 원에서도 풀로 다 차야 올라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풀로 차고 네. 제가 더 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한 10명이 찾아오면은 한 3, 4명은 집에 가고 네. 6명만 등록을 하거든요. 이게 등록하러 오셔서도 등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제가 꼭 필요한 사람, 저를 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30만 원에서 풀로 꽉 차고 40 꽉 차고 50에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넘어섰을 때 네. 이건 100만 원으로 하면 내한테 지금 찾아오는 50명 중에 한 7명, 10명으로 줄어들겠구나. 그게 제가 원하는 바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을 그렇게 측정한 게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간에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운동이 별거 없다. 네. 운동이 다 밀고 당기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 PT 금액이 이렇게 높게 책정될 수 네. 있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데 이거는 그 상위 보디빌더들이나 베테랑들은 알고 있겠지만 선수들이나 전문가는 운동이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이 헬스가 입문 과정은 되게 쉬웠고 예, 그리고 자기가 매니아라고 생각하거나 헬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자기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게 선수들이 베테랑들이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정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시야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은 별거 없다라고 네.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박재훈 선수가 중량이든 운동 강도든 퍼포먼스든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케미컬을 떠나서 박재훈 선수가 한국 랭킹 1위가 선수로 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남들은 그렇지 않고 뭐 타고난 유전자에 뭐 약발 네. 뭐 그런 내구도 요 정도의 타고남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보디빌더들을 굉장히 우습게 네. 비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그 예를 들어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저는 사실 제 친구들이 다 운동을 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냥 회사 생활하고 그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디빌더가 약물만 있으면은 다 프로 보디빌더가 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거나 제 말을 믿기보다 네, 그 자신들이 혼자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내가 약을 쓰면 지금 내가 하는 운동 네, 여기에서 운동량만 조금만 늘린다면 나도 보디빌더가 될 수 있고 네. 프로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너무나 많아지겠죠. 약을 쓰는 건 운동을 하거나 오랜 경력이 쌓이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일이니까. 네, 너무 간편한 일이니까. 네, 네. 누구나 쓸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고 유명세를 얻을 수 있다면 누구나 도전을 하고 네. 많은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희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을 믿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는 거를 더 편하고 막 간편한 걸 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선수들이나 많은 머슬지 잡지에서 네, 권장하거나 추천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굉장히 힘든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되게 간편해 보이는 방법, 네. 몸이 편하고 쉬워 보이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를 사실로 믿고 싶어 하는 거죠, 다들. 네. 이제 동현 씨의 좀 이야기로 넘어가서 네. 사실 동현 씨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는 2018년 아니면 19년 요 사이였던 네, 것 그 같은데. 정도 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승현 씨를 필두로 이제 좀 시작된 그런 약투. 네. 일반인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이 보디빌딩의 그런 발가벗은 모습을 낱낱이 알게 된 그런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보디빌딩의 그 전까지는 약간
저는 사실 그 전에는 보디빌딩에 대한 우리나라 문화를 모르지만 들어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신격화되어 있고, 예, 보디빌딩을 자체가 아무래도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굉장히 좀 세고 그 안에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좀 신격화되고 이런 문화였는데 네. 그런 일들이 나오고 나서 이 보디빌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관심도도 높아졌지만 아, 저런 면들이 있구나를 알게 된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동현 씨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거는 이 보디빌딩 피트니스 문화를 이제 오랫동안 몸담았잖아요. 거의 네. 10대 때부터 몸담으시잖아요. 맞습니다. 17살 때부터 예. 했죠. 그럼 거의 한 10대 때 사춘기 때부터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계속 몸담았는데 네.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옆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는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뭐 저 때문에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제가 그 약투를 하고 이 분야가 많이 시끄러워지고 나서 네. 그 이후로 사설 단체라든지 네. 아니면 이 분야의 시스템이라든지 룰이 네.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아. 그러면서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면서 네. 대한보디빌딩협회 단독 네. 그들이 독보적으로 운영하던 체계가 아닌 네. 꼭 그 대회 그 단체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서 거기에 강력하게 부여된 권력이 많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인권이 높아졌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 아예 그냥 막무가내로 했다고 하면은 내가 시합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대한보디빌딩협회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잘못 보이면 뭐 답이 없는 거죠.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저희 선수들은 지금 한국에 아마 잡단체까지 합하면은 한 5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0개 중에 내가 나가고 싶은데 아무 데도 나가도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다가 나보다 뭐 10년 선배, 20년 선배는 나이상 어른으로서 공경할 수는 있겠지만 선배 후배의 개념이 사라진 거죠. 저는 근데 그 부분을 막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아마 인정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시합을 나간 것도 아니고 보디빌딩 뭐 선후배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네. 회사원이었으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고 이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약투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일단은 첫 번째 트포이가 이 보디빌딩과 피트니스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꼭 누군가는 해야 했었다. 그리고 지금 와포이가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무료로 보고 있고 네. 이게 와포이 아니면 과연 누가 할 거며 네. 이게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과 클래스도 아니에요. 이 사이즈도 아니에요. 엄청난 오타쿠가 누군가 나타나야 되고 네. 매니아적으로 부지런하게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미디어든 인터뷰든 외국이든 한국이든 자기가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역할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합 선수 출신이 아닌 트포이가 네.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네. 쓰레기다. 이렇게 판단을 아마 받았겠죠. 예, 많이 트- 받았습니다. 네, 진짜 트포이. 6년 동안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뭐 시합도 안 나가본 놈이 네. 뭐 그렇게 이제 변칙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였죠. 네. 그러니까 정통 엘리트로 순서를 타서 활동해서 운동한 게 아니면 네. 아예 인정을 어떤 그 직업이나 부분에서도 네.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네. 제가 그 변칙을 만들려고 시도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제 약투라는 게 약물이라는 게 바디빌더에 대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할 건데 네. 과연 이거를 어떻게 화제시킬 수 있냐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고자라는 키워드를 꺼냈어요. 그게 하면 100%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이 될 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 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 세계에 네. 고자라는 타이틀을 자기가 먼저 닉네임을 걸고 예. 활동하는 사람이 네.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저는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 최초를 좋아하거든요. 네. 전 세계 최초로 자신이 나를 고자라고 칭하면서 예.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한다. 네. 약을 쓰다가 네. 자극적이잖아요. 그 전까지 보디빌더의 이미지가 남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좀 약간 깨보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콘텐츠가. 거기에다가 닉네임을 제가 만약에 나를 자랑하는 네. 나를 뽐내는 네. 나에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별명을 지었다면 그건 안 먹혔어요. 음. 왜냐면 좋은 소문은 안 퍼지기 마련이고 안 좋은 소문과 나쁜 부분은 소문으로 전국에 일파만파 퍼지기 쉽거든요. 어떻게 근데 그때 사실 그때는 유튜브를 해본 게 아닌데 네. 어떤 그런 대중의 심리는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창의력적인 부분에서 제가 타고난 걸 알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제가 흥행과 화제를 만들 기회를 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약투를 한 그 내용 아. 자체가 진실이니까 뭔가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셨던 거구나. 그렇죠. 엔터적인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창의력을 생각하고 기획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약투르라는 약을 사용해서 성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부작용을 겪는 거는 사실이니까 네. 그런 보디빌더들도 있고 거기에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요소, 엔터적인 요소를 더해서 흥행시키겠다. 거기에 꺼낸 닉네임이 이제 고자였고 네. 제가 예상한 대로 전국에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보디빌더들에게 열등감을 자격지심 가지고 있던 일반인들, 보디빌더들에게 당했던 피해자들, 그리고 보디빌더로 활동하는 당사자들, 그들 모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정확하게 제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빌런으로 부정적으로 홍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 뭐 협박이나 아니면은 뭐 위협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건 많았는데 어차피 실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실행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을 치고 나간다면 그 리스크는 모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 이렇게까지 깊게 좀 들어본 건 좀 새로운데 생각보다 이거 처음 말해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제 방송에서도 혼자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운동을 찾아가서 배우셨다 들었어요. 네. 그 배움에 대한 욕심은 선수로서 때문에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당시에는 정보도 별로 없고 네. 사람들이 오픈하고 활동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이런 비법이나 이런 걸. 그렇죠. 네. 레슨을 받더라도 네. 아니면은 인터넷 SNS를 보더라도 자기 거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자기의 실제 오래된 제자들이나 네. 자기 라인의 같은 조직에 운동하고 있는 동료들한테도 그걸 들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티칭이란 무엇이고 네. 올바른 지도나 코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 정점이 네. 그리고 실력 있는 티칭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최고라고 생각하던 한 지금 생각해보면 한 8명, 11명, 8명에서 11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사람들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배우는 걸 티칭뿐만이 아니고 언변, 그리고 시작과 끝의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이 운동을 시키는 가치관과 사상, 마인드, 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알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단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제가 습득해서 제 것으로 조합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돈 진짜 많이 쓰셨겠네요. 그래서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제가 썼다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요. 생기면 재투자. 그렇죠. 항상. 지금도 약간 그러신 편인가요? 지금은 이제 뭐랄까 별로 많이 안 나가요. 나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보디빌딩 코칭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보디빌딩 코치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 오랜 그때 이제 경험자로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지금의 이런 보디빌딩 코칭 문화를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과학과 이제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네, 케미컬이라든지 영양, 네, 보충제 네, 이런 과학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들이 옛날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 그들이 좀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거나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옛날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디빌더를 해봤거나 네. 탑 클래스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티칭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괜찮은 부분을 찾을 수 있는데 네. 운동을 아는 보디빌더 코치는 한국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와우. 그거는 사실 확실한데 네. 그게 밝혀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노현 씨는 지금 보디빌딩 코칭 문화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편인가요?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왜냐면은 뭐 그들이 꼭 100kg 넘는 보디빌더 몸을 만들어 봐야 코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운동 말고 다른 부분에서 관여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운동을 티칭을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매우 수준 미달인데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하나의 개인의 네. 뭐 프로를 꿈꾸거나 아니면 올림피아를 꿈꾸거나 하는 보디빌더들에게는 국내 코치를 추천하지는 않으시는 건가요? 국내 코치는 의논해도 되는데 네. 영양이랑 케미컬적인 부분에서 의논을 하고 운동에 대해서도 티칭을 받기보다는 그 사람하고 의논을 하는 걸 좀 추천하는 편이죠. 아. 왜냐면은 생각보다 박재훈이나 뭐 조남은 선수나 독학으로 운동하는 선수도 많습니다. 지능이 높고 머리가 영리한 선수들은 혼자서도 사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케미컬이나 영양적인 부분들은 남들의 노하우나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공부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확실하게 이득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운동적인 부분은 이미 정보가 많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혼자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이 알려주는 운동, 네. 걔네들은 이제 선수를 안 해봤기 때문에 펌핑이 되는 운동, 자세가 좋은 운동, 건강해지는 운동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디빌더로서의 이 데미지 쇼킹을 일으켜서 이 근육에 지금 쇼킹을 줘서 성장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디빌더가 맥시멈이 100이라면 네. 30대 성장하는 운동과 60대 성장하는 운동이 다르거든요. 네. 왜냐면 보디빌더가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승철, 김성환 선수에서 성장하려면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변수가 많단 말이죠. 선수의 클래스는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 이해도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선수 코치하는 친구들 보면 마지막 컨디셔닝,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100%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마지막 수분 조절이라든지 로딩 밴딩이라든지 거기서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뭐 1000번을 양보해서 그나마 이해하려고 해봐도 운동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 제가 오늘 헌터 라브라다 릴스도 하나 올렸지만은 네, 굉장히 제가 여러 해외 프로들을 만나면은 다 똑같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네, 너무 거의 피가 나도록 듣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국내에는 아직 많은 것 같고 네. 운동 초보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동현 씨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동양인하고 서양인하고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흑인들은 스킨이 네, 중동 애들처럼 자글자글하지 않잖아요. 네, 네, 대신 이제 그들만의 특유의 장점이 있죠. 짱짱한 거. 네, 짱짱하고 이제 브라운 스킨 특유의 이제 로니 콜먼이나 피리스나 어. 비닐 스킨 같아 보이지만 네. 사실 스킨이 중동 애들보단 두껍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깊이 들어가는 세퍼 분리도 네. 그리고 이제 볼륨감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장점인 거고 중동 애들은 대신 사막 같은 드라이함, 맞아요. 건조함 그런 게 있잖아요. 지방이 진짜 얇겠죠. 그렇죠. 근데 동양 애들은 이게 그 둘의 장점도 갖고 있지 않은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를 갖출 때까지는 사실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도라는 게 운동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몸의 강도, 몸에 완전히 근육이 붙어서 적응이 되어버려서 잠깐 들어온 거 말고 내 몸에 완전히 적응을 해서 내 것이 되어버린 네. 그 상태에서는 운동을 조금만 하고 근성장만 일으키는. 근데 이제 완전히 굳건하게 강도가 자리 잡기 전에는 근성장에만 포커싱을 두게 되면 그냥 이제 강도 없이 아, 약간 물렁물렁한. 엄청나게 네. 물렁물렁해 보이는 그냥 남이 봤을 때는 지방 같아 보이는 네. 인바디로 쟀을 때는 근육인데 그런 느낌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체급을 나갈 거냐 어떤 종목을 나갈 거냐 내가 어떤 레벨까지 올라갈 거냐에 따라서 운동 시간 설정이 다르다라고 보고 외국 프로들이 운동 시간을 적게 설정하는 건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들이 운동 강도와 무게 그리고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스킬과 테크니컬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10개를 해도 10개를 성공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짧아도 되죠. 그러니까 50분을 운동한다 그러면 데미지로 따지자면 500을 줬단 말이죠. 근데 한국 애들은 2시간을 운동하더라도 데미지가 200이 갔는데 퀄리티가 다른데 네.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죠. 음. 근데 그들의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다면 네. 짧은 게 좋다라고 봐요, 저도. 아. 그럼 퀄리티랑 이런 근육이 자리 잡는 데까지도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필요하고 운동의 퀄리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황철수 선수도 네. 뭐 가슴 20분 한다, 어깨 20분 한다 이러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운동 테크닉이나 중량 강도를 보면
자기가 잘 되는 부위 같은 경우는 정말 20분 안에 끝내요. 그리고 엄청나게 좋고요. 네. 그 김성환 선수, 이승철 선수도 마찬가지. 굉장히 짧게 운동하는데 몸이 건강한 부위는 엄청난 데미지와 휘몰아치는 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 끝냅니다. 근데 아픈 부위 같은 경우는 네. 한 번에 폭풍 몰아치는 강도를 뽑아낼 수 없으면 잔잔하게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시간을 길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량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변칙이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외국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체급, 사이즈, 그리고 중량 여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테크니컬은 당연히 완벽하다는 가정하에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네.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시합을 뛰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꽤 좋은 성적도 냈었고. 네. 근데 이제 시합이라는 보디빌더로서의 이제 시합을 뛰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꽤 이른 나이에 그만두신 거거든요. 네. 혹시 89년생이면은 이제 또래면은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나서 이제 꽃이 피는 보디빌더들도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왜 갑자기 진작에 그만두게 됐는지도. 저는 제가 보디빌더로서 예. 뭐 박재훈 선수나 이승철 선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건 일찍 깨달았어요. 그때 클래식 피지크가 없었을 때죠. 네, 없었는데도 뭐 그 정도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1, 2등 뭐 역사적인 선수가 된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더라도 저는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뭐 복귀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불구하고 뭐 더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안 좋은 어깨로라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 어깨로 계속 도전을 하다 점점 더 안 좋아진 거죠. 아 계속 하셨구나 그냥. 네, 운동을 계속했고 네. 시합 준비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네. 계속 도전을 하는데 뭐 한 달 두 달 남기고 포기하게 되고 다시 입원하게 되던지 다시 치료받게 되고 이 이제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안 하게 됐죠. 저는 이제 제가 선수로 완전히 탑 클래스가 되던 안 되든 시합을 사실 안 다쳤으면 계속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 과정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과정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제가 얻게 되는 경험도 있고 네. 매력과 재미도 행복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지금은 제가 벤치 멘붕을 못 들어요. 미는. 네, 네. 미는 뭐 멘붕을 좀 어렵게 아프게 된다 그래야 되나? 예. 컨디션 좋을 때만 한쪽에 10 정도 낄 때 있는데 네. 한 8개 정도밖에 못 해요. 아,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안 좋아서 네. 중량을 너무 심하게 못 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 영상을 안 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동현 씨도 많은 분들을 코칭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보이시잖아요. 그 정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열정하고 꿈만 쫓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잔인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주시는 편인가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네.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편이에요. 그 보디빌딩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 타고난 형질이나 네. 그런 유전적인 타고남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중요하죠. 탑 클래스로 가기 위해서. 많이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정현 선수나 방지훈 선수 보면 네. 이렇게 감정 기복이 많이 없어요. 맞아요. 예, 항상 약간 일정합니다. 네. 약간 자아가 없는 것처럼. 예. 어떻게 보면 네.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기계처럼. 예, 단순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강경원 선수도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보디빌딩 잘하는 게 고통에 대한 역치가 좀 낮아요. 그 성격적인 부분도 타고나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사람은 음식을 조절하고 줄이는 거에 대해서 네. 미치려고 그래요. 정말 정신분열이 올 정도로 아. 돌아버리는 거죠. 그건 이제 음식을 참거나 내가 운동에서 한계 지점에 도달했을 때 참는 참을성, 그 고통의 역치가 빨라요. 근데 그게 늦은 애들이 있어요. 제가 지도를 해보면 몸도 다 만들었고 운동 강도도 정말 세게 하고 마지막 수분 조절, 밴딩, 음식 줄이는 거 다 하는데 할만하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진 않다. 네. 근데 애 상태는 몸 상태는 맛이 가 있어요. 맛이 가 있고. 그러니까 멘탈로는 멀쩡해도 네.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 걷기 힘들다든지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 나타나는 거죠. 고통의 역치가 굉장히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런 애들이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강경원 선수, 김정현, 방지훈 이런 성격과 역치를 가진 애들이에요.
와,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같이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운동하기 전에는 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그 친구에 대해서 하기가 어렵고 아, 오히려. 한 두세 번을 해봐야 예. 여자든 남자든 예. 여자도 운동을 시켰는데 포커페이스로 제가 노라고 하기 전까지 독하게 이악 물고 끝까지 미는 애들이 있어요. 음. 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몰아붙이지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그게 성격이죠. 음. 근데 남자애들 중에 제가 부탁하고 아. 달래고 북돋아주고 그래도 개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아파 죽는 척 쥐가 난 척 연기를 가식을 보이는 애들도 네.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약간 고통에 대한 역치가 낮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타고난 사람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겠네. 엄살이 네. 심하고 이제 쪼다가 많은 거죠. 코칭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그것도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점차 나아질 수 있는데 의지가 중요한데. 본인의 의지. 예.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겉멋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네. 동기부여가 그걸로 부족한 거죠. 아, 좀 더 멋있어지고 싶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네. 너 왜 못 만들려고 그래? 왜 시합 나가려고 해? 하면 이게 사실 들어보면 번화가 가서 술 먹고 폼 좀 잡고 네. 사람들한테 이제 가오 좀 잡고 여자들 꼬실 때 내가 이제 힘 좀 주고 싶다. 음. 한 요런 목적이에요. 음. 근데 그런 목적으로 어떻게 박재훈 같은 운동 강도와 네. 그런 열정과 의욕과 에너지 투자와 돈 투자, 재산, 자기의 목숨, 인생을 어떻게 걸 수 있냔 말이죠. 못해요. 근데 지는 이제 만만하게 보고 온 거죠. 와, 지난 바로 이전에 헌터랑 말하는 게 비슷하네요. 진짜 그냥 엘리트 운동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보디빌딩 부류가 있고 말 그대로 아까 그 번화가 네. 뭐 여자나 아니면 본인이 좀 덩치가 커지고 싶거나 으스대고 싶어서 시작하신 분들의 부류의 성격이 나뉜다고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나요? 예, 그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이제 이 분야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강고 씨와의 합방 잘 보고 계시나요? 자, 여기서 잠깐 3대 500 중간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는 헌터라브라다 팬미팅 그 브이로그 보시면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아르기닌하고 블랙마카 액상 스틱 이 두 가지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 조합을 함께 먹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기력 향상인데 저는 이 두 가지 조합을 먹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보충제들의 라인들이 뭐 단백질 보충제, 탄수화물 보충제, 영양제 다 있잖아요. 부스터 같은 경우가 직관적으로 오는 그런 보충제 중 하나인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약간 그런 에너지를 바로바로 좀 내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지만 오늘 팟캐스트를 2편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인해서 2편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르기닌하고 뭐 블랙마카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이 두 가지 조합이 쉽게 말해서 좀 기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고 기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대문자 TFE15 코드는 전 제품 15% 할인이 바로 적용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3대 500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운동은 설렁설렁 하는데 약발로 이제 체급을 좀 키우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주고 다니고 일반인들에게 겁박하거나 네. 자기의 커진 몸으로 의학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로 피해본 사람이 헬스하는 애들 보디빌더들은 쓰레기다. 이런 문화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약투가 처음 터졌을 때도 가장 붕괴를 많이 했던 게 보디빌더들보다도 일반인들이었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네. 사실 뭐 저도 여기 일일이 왈가왈부를 할 수 없지만 저도 오랜 기간 그냥 일반인이었고 그렇게 살아왔을 때 뭐 헬스장을 다녔을 때 좀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겪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게만 보이진 않았는데 확실히 요즘 같은 보디빌딩 문화 시대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면 그럼 큰일 나요. 바로 이제 그 결국에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 시스템이 돼버렸고 마지막에 결국 결정타는 제가 내리겠지만 네네. 이제 그런 애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좋은 문화가 자리를 잡은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승철 선수나 이진호 선수 네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들어봤을 때 오히려 번화가나 사람 많은 곳을 다닐 때 여름이어도 네. 긴팔을 입고 다닙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쳐다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긴팔을 입어서 자기 몸을 가리고 다녀요. 정말 무대에서 내가 성적을 내고 경기를 하기 위한 운동과 몸을 만드는 거지. 내가 어디 술 마시러 가서 번화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가오를 잡고 겁을 주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아, 이거 완전 와닿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애초에 내가 보디빌딩을 하게 된 목표가 정말 성적이나 이제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는 분들 중에는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그 네. 두 부류가 네. 과연 운동 강도와 음. 열정, 전력, 사력 네.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냔 말이죠. 목적이 다르니까. 네. 여자와 놀기 위해서, 음. 여자와 원나잇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새끼와 네. 자신의 꿈과 네. 신념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대부분 뭐 요즘은 아니지만 네. 저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제가 내면 내시경을 통해서 오랜 시간 읽어보면 음. 결국에 번화가예요. 아니면 수영장이에요. 그냥 인스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고통과 운동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 정도의 목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아, 이럴 바에 그냥 쉴래. 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야망이 없는 것이 결국에 도구로 돌아가는 거죠. 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탑 클래스에 오는 보디빌더들하고 그 이제 그러지 못하는 보디빌더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러지 못한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그게 아마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요건이겠네요. 큰 차이가 납니다. 저는 뭐 박재훈 선수나 이번에 서주성 선수 무대를 봤지만 네. 두 사람과 제가 엄청나게 뭐 가까워서 네. 뭐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닌데도 음. 그런 투지와 열정과 자신의 목표가 확고한, 네. 그리고 누가 봐도 엄청나게 좋은 멘탈과 노력을 한 사람, 그런 고통이 제가 관중석에서 느껴요. 그러니까 그들이 1등을 하거나 비교 심사에서 승부를 정할 때 저도 울컥하거나 보통 눈물이 나는 편이에요. 또 직접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감명 깊고 그들의 이제 고통도 전달되고 리스펙도 되면서 그런 진짜 보디빌더라는 선수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어도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시합장 갈 때마다 거의 우는 편이에요. 이거는 몰랐던 이야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동현 씨 같은 호불호가 강한 캐릭터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안티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전에도 이제 뭐 수차례 이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은 뭐 위기도 있었고, 네. 저조차도 사실 6년 하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멘탈적으로 극복하는 게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실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못 버티고 고꾸라진 사람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희는. 네. 저희는 이제 6년째 계속 하고 있지만, 동현 씨만의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말했듯이 목표 자체가 번화가에서 술 먹고 내 몸을 뽐내면서 가오를 잡는 게 아닌 저의 진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간 과정은 어떤 것이든 감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중간 과정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서 우울감이 오기도 하잖아요. 이게 영원할 것 같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기 위한 과정. 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 지금 내가 더 나아가기 위한 경험이 찾아왔다. 그것밖에 생각 안 해요. 진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배울 수가 없는 게 스타일이 다르시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도 많이 힘들었던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크게 뭐, 근데 동현 씨가 듣기엔 별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코로나 시기에 뭐 마스크를 좀 안 쓰고 다녀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많이 욕을 먹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나요? 예. 뭐 이 그런 피트니스계에서. 예, 피트니스계에서긴 하죠. 어차피 저란 사람 자체가 피트니스계, 그런 부분들을 겪고 나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인 걸 알면서도 저 나름대로의 변명을 할 게 있는데도 그냥 이게 욕을 계속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는데,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동현 씨가 이제 와포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줬을 때 네. 이걸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가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감사했거든요. 라이브 제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오케이 바로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라이브가 또 되게 재밌게 나왔잖아요.
예. 재밌게 나왔죠. 예.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제 저 진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트포이도 이제 저 강고도 예. 이 분야에서 롱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같이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경력이 쌓여가고 있는 입장에서 예. 트포이도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노련해지고 있고 예. 성숙해지고 있다. 음. 여러 가지 실력적인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예. 근데 그게 뭐냐? 뭐 인맥 관계, 사람 관계, 예. 뭐 비즈니스, 방송 실력, 예. 남들을 대하는 대처,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연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노련해지고 있어요. 아. 점점 더 옛날보다 훨씬 더 예. 노련해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예. 낯설고 휘둘리고 예. 엄청 어떻게 휘둘렸지. 대처해야 될지 모르고 예. 난감해하고 그게 뭐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데 예. 이대로 몇 년 더 경험이 쌓이게 되면 도사로 되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는 미흡했고 몰랐기 때문에 자꾸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지금 그걸 통해서 점차 견고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제 성격이나 이런 대처하는 바뀐 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의- 동현 씨 아, 스타일을 그래요? 보고 아 나도 저런 면이 있어야겠다. 물론 이게 이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네. 조금 이렇게 그래도 이런 내가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휘둘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되게 편해졌어요. 심리적으로 오히려 주변 사람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거를 그냥 진짜 일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트포이의 소신을 지키는 걸 저는 네. 권장하고 예. 트포이가 되게 좋아요. 제가 혼자 방송할 때도 아 트포이는 뭐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런 스타일이다 이건 있지만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실 갖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아. 크게 안 바꾸고.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포이가 선, 강고 TV가 악, 선과 악이라고 되어 있고 그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예. 저희가 피트니스 바디빌딩의 유일한 미디어란 말이죠. 예. 저희 둘밖에 없어요. 이걸 평가하고 취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컨텐츠화 시키고 인터뷰를 네. 하는 사람은 트포이와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똑같아 봐요. 그쵸 재미없죠. 그러면 두 부류가 똑같은데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다른 게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쪽에선 요렇고 음. 이쪽에선 좀 약해. 네. 약간 받아들여주고 이쪽은 너무 강해. 예. 극단적인 둘이 또 있고 예. 융화될 때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권도 많아지고요. 네, 예, 뭘 볼지. 그렇죠. 예. 요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동현 씨나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본 게 트레이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도 요즘 이제 헬스장을 여러 군데를 다니지는 않지만은 트레이너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조금 인식이 안 좋긴 합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너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는 분들을 되게 리스펙하지만은 저는 이제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주변에 일반인 분들이고 보디빌딩에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식들 자체가 저조차도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 3분 정도 하지만은 트레이너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지는 예, 그렇게 된 데는 좀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헬스 트레이너들이 발전이라고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에 매출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력적인 부분이나 프로적인 부분,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테크닉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영업 사원 느낌처럼. 그렇죠. 영업 사원으로 중고차 그 딜러라 그러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 회사 한마디로 대형 센터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이 실제로 실력을 늘으려면 누구를 가르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근데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뭐 일반 어른들이나 아이들, 뭐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요즘은 피트니스 수준이 한국에서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정말 몸을 만들려는 사람들, 네. 벌크업을 하려고 하거나 시합을 나가거나 바디 프로필을 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오람한 몸을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목적을 이뤄주기에는 이 사람들의 실력이나 스킬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 마스터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의 목적으로 찾아온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한 지금 마지막 부류 몸을 만들려는 사람을 트레이너가 못 만들어 준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나머지 50% 일반인 정말 건강 삼아 자기 혼자 거동이나 몸 못 가누는 사람 그 정도만 그냥 운동시켜줄 수 있는 거지. 생활운동 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얘 몸을 만들어준다. 이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걔네들의 일반 우리 트레이너들의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추천하는 게 뭐 프로쇼를 나가거나 꼭 프로카드를 따지 않더라도 시합. 시합을 나가는 게 꼴등을 하더라도 엄청난 데이터가 되고 자신에게 스킬 향상과 테크닉을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매출에 집착하고 있고 당장 이번 달 월 수익, 네. 다음 달 월 수익, 당장 하루살이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몇 년을 더 먹더라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삶. 그거를 반복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제시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리더가 없으니까. 네, 리더가 없고 회사에서 이들을 노예로만 쓰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배들이잖아요. 그 트레이너들이. 그렇죠. 자, 이제는 거의 6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약투를 시점으로 해서 피트니스 보디빌딩 문화라기보다는 이게 일단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말 이제 일반 대중들도 박재훈 선수를 알고 뭐 광고 TV를 보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뭐 악성 댓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다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정적으로 이제 의견들을 남기는 이런 모든 사람들조차 결국은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동현 씨가 지금까지 쭉 이제 한 6년 정도의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이 피트니스 보디빌딩 문화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점점 발전하고 있고 네.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연차가 쌓여갈수록 네. 대중화가 돼가고 있고 뭐 헬스하는 원래 우물 안에서 네. 정말 매니아층끼리만 소통하고 대화하고 나눌 수 있는 분야였는데 네. 지금은 뭐 헬스를 아직 안 다녀봤거나 네. 아니면 헬스장에 아직 안 가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디빌더들의 유튜브를 보고 네. 헬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입문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박재훈 선수나 이렇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네.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우나 리스펙을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죠. 왜냐면은 그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해외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고 하면 우리 국가에도 네. 도움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많은 선수들과 피트니스의 동기부여와 많은 좋은 부분을 펼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나빠서는 아니에요. 아직 잘 몰라서지. 뭐 축구나 야구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보디빌더들 중에서는 대개는 그 과도기를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네, 그 과도기에 관심조차 어떻게 보면은 보디빌더는 뭐 다른 농구 선수, 축구 선수랑 다르게 연봉을 받는 그런 스포츠, 정식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나라에서 돈을 받는 이제 운동 선수도 아닌데 왜 이런 것들에 시달려야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동현 씨가 뭐 이제 제안 아니면은 어떻게 뭐 충고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보디빌더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대해야 될까요? 분명히 분리되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네. 농구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는 정말 운동 선수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봉을 받고 있고 다른 그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이 맞아요. 자기의 업무, 자기의 운동, 시합에만 열중하면 굉장히 많은 연봉이 나와요. 프로를 대상으로 말했을 때. 근데 이제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없다면 연봉이 나오거나 우리가 시합을 나간다고 상금이 나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보장되어 있는 수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개인이 자신이 연예인,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자신을 가치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적인 가치와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의논하고 나아가려는 방면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번외에 그거를 꼭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아 나는 선수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팬으로 만들어서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그렇죠.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된다는 네. 게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디빌더들이 보통 뭐 얼굴이 좀 잘생긴 애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들이 겉멋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한 거예요. 예. 뭐 이승철 선수, 강경원, 김성환 선수 다 전 잘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남이시죠. 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미적으로 자기가 그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고 근데 일반인들도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구, 야구를 관중은 더 많이 찾아가더라도 접근하기 쉬운 건 헬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부분을 보디빌더들이 해결하면 일반인들한테 노출하는 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내가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고 알려지기 그리고 광고로 팔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보여지는 것도 다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남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신의 수익이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 자기가 기획사 오너고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고 직접 운영하고 있고 연예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진짜 운동선수란 마인드가 아닌 네, 엔터라는 마인드에 엔터다. 그리고 뭐 대단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예인이다.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으면 결국에 살아남지 못하고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탓 그리고 보디빌딩 협회 탓 펜탓. 팬과 시청자 관중의 탓을 하면서 떠나버린단 말이죠. 근데 보디빌딩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시스템과 구조라는 말이죠. 너무 좋은 말이네요. 지금 팟캐스트 하면서 릴스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저는 항상 릴스를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게 이제 바디빌더들한테 네. 굉장히 안타깝고 네.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깨워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걸 잘했잖아요. 네. 제가 그걸 처음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만들었으니까 시합을 전혀 안 뛰어도 항상 화제나 흥행이나 중심에 있었고 네. 6년 내내 네. 시합을 안 뛰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쵸. 시합으로만 선수는 어그로를 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시간 엄청 금방 가는데 아 요거는 또 한번 생각난 질문이라서 네. 해보고 싶어요. 요즘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이 인기가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안 오셨겠지만 토요일 날 갔을 때 일요일만큼 관중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뭐 박재훈 같은 대스타가 있진 않지만은 분명히 여러 스타들이 있고 그 팬덤들이 모여서 그런 관중석을 메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성실하게 내추럴로 훈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짜 내추럴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에 의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의 인지 부조화도 있을 거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동현 씨가 생각했을 때 내추럴 보디빌딩 이 시장의 가능성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해결돼야지 여기서 더 치고 나갈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정말 제가 말하기에도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내추럴 보디빌딩 몬스터짐에서 1등한 그 흑인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잠시만. 에마누엘. 에마 사부 부인이요? 아씨. 사부 에마누엘. 사부 엠마? 엠마누엘. 네. 그 친구는 네. 이 체중이 얼마 안 나가고 네네네. 납작한데도 불구하고 아름답더라고요. 80kg. 굉장히 예뻐요. 예. 그리고 뭐 후면도 아름답고 네. 자연스러우면서도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이라고 봐요. 아니 거기 네. 댓글 고정 댓글에 헤드 저지가 뭐라고 달았냐면은 네. 내추럴 버전의 에런 뱅크스라고 그 정도로 극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추럴로 가능해요. 특히 흑인이. 근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떤 근거로 말하자면은 이제 어렵지만 우리나라 공력 유전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친구들은 볼륨감과 사이즈와 근내 수분이 찬 성게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누엘 맞나요? 에마누엘 맞습니다. 예. 그 엠마누엘 그 친구도 성게알이 부족한데 예. 우리나라 공룡들은 성게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엠마누엘 같은 좀 납득이 가능하면서도 경쟁력이 여기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이 나오면 괜찮지만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의 과한 사이즈의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 그렇죠. 이제 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뭐 저도 내추럴로 운동을 해봤지만 네. 저 혼자 어떤 걸 해봤다고 그걸로 모든 걸 판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20년 헬스 업계에 몸을 담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티칭을 해봤겠죠. 네. 그 중에서 내추럴로 운동을 한 사람이 한 60-70% 정도 되고 네. 제품을 사용한 사람이 한 뭐 20-30% 되겠지만 내추럴로는 뭐 한두 명 만들어 본 게 아니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엠마누엘 정도가 현실적인 그 기준이라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예. 엠마누엘. 일단 내추럴은 납작해요. 음. 정말 몇 천만 분의 1이 아니면 납작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근질이라든지 모양의 형태라든지 체형이라든지 타고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걸로 결정 지어지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공룡 유전자 애들은 뭐 황철순 미니 버전이에요. 뭐 예. 엠보싱이나 예. 돌출감이나 근내 수분이나 성게알이나 이게 지금 오마카세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아. 근데 이 새끼들이 자꾸 우기고 있단 말이죠. 음. 근데 그들도 또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가 나서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던가 싸움을 걸면서 나는 진짜 부모를 걸고 나 내추럴입니다. 다 검사해보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뭘 처먹긴 주워 먹긴 먹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좀 정리를 하자면 좀 험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엠마누엘처럼 내추럴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많아지면은 모르겠지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적 범위 내를 완전히 벗어난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대중들이 좀 혼란스럽기 그렇죠. 때문에 과학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봐야지.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성품이 좋다. 네. 착하다. 네. 아, 이 새끼가 안경도 쓰고 네. 어리숙한 척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내추럴로 보고 아. 볼륨감이 빵빵한데도 네. 그리고 이 새끼가 보니까는 이제 행실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네. 건방지고 거들먹거려요. 네. 그러면 몸이 쓰레기여도 네. 얘는 약쟁이다. 아. 이게 기준 자체를 네. 그 격투기도 그래요. 네. 이 사람이 성품이 나빠 보이면 이 사람을 폄하하더라고 실력 자체를. 아. 근데 실력이 안 좋아도 착해 보이면 올려치기를 해버립니다. 아. 프로페셔널에서 실력과 성품은 별개예요. 그렇죠. 그 기술적으로 스킬적으로 이 선수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되느냐 네. 실력만으로 보는 거지. 별개로 참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개 돼지들의 문제인 거예요. 야, 자 동현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승부를 하고 경쟁을 하고 예, 예. 지금 스포츠를 한다면 네. 그 스포츠 보디빌딩 스포츠라 그러면 개거품을 무니까 스포츠를 떠나서 운동이든 스포츠든 이 운동에 관련된 체육 문화는 성적, 승부로 봐야지. 딱 프로페셔 얼마나 재능과 능력치로 결과를 내느냐. 그걸로 봐야지. 거기에 나머지 사이드로 성품이 어쩐지는 경기 이외의 결과에서 말해야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동현 씨가 여기서 내추럴 보디빌딩 한 단계 더 치고 나가지 못한 거는 좀 납득이 어려운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라를 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현 씨는 보인다. 근데 네.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 시청자들이나 대중들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친구들이 자꾸 내추럴이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약을 썼는데 지금 이 몸뚱아리다. 근데 약을 썼다라고 밝혀버리면 대중들의 기준이나 얘네의 시야에서는 약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 쓰고 너 그 몸이야? 그럼 너 쓰레기네? 너 바보네? 너 모자란 애네? 이렇게 기준을 세워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약 쓴다고 뭐 헐크 되고 어벤져스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네. 자기는 약 쓰고 싶은 걸 말을 해도 남들에게 하대만 받고 무시만 받고 벌레 취급을 받으니까 구라를 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우리나라 피트니스 보디빌딩 문화는. 그렇죠. 그럼 네. 둘 개 중에 하나예요. 내추럴이라고 구라를 치면서 거짓말 아니냐라는 의혹을 만들 거냐, 아니면 약쟁이라고 내가 밝힌 다음에 약 쓰고도 그 몸이냐, 너는 병신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내추럴로 하면서 거짓말 의혹을 만드는 게 얘는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추럴 대회를 참가할 수도 있잖아요. 계속 우기고 다니면 모르니까 걸리기 전까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는 기준이 높아서 약을 쓰면 김강민, 박재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야, 얘네는 약 쓰는데 이런데 니네는 뭐냐. 심지어 뭐 송기석, 함서진 이런 사람들은 뭐 전국체전에서 뭐 1, 2등 하고 뭐 프로 선수, 프로카드 딴 선수인데 이 선수들 그 SNS 가서도 약 쓰고 그 몸이냐. 너는 쓰레기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하나요? 와, 존재 많이 하죠. 미쳤다 진짜.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약 쓰고 뭐 시범 같은 애도 있다 보니까 야, 약을 쓰고 그 몸이냐. 내가 약 쓰면 너보다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공룡 유전자 이 친구들이 차라리 거짓말 의혹을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걸리는 친구들도 나오잖아요, 대회 나가서. 이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참 걸림돌이 많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준비한 질문들이 모두 마무리됐는데 이제는 네. 동현 씨의 마지막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계획은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제 계획이나 목적이나 마지막 목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말하게 되면은 이 남들은 비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제 세계관에서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곧 다가올 순서고 미래인데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뭔가 때문에 이런 부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여러 명예적인? 가지, 네, 또 여러 가지 음. 첨가해서 다 같이 조합해서 네. 그래서 그들을 제가 설득하거나 갈등 생기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 그냥 재밌게 웃기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근데 제가 이제 계획한 대로 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좀 나름대로 저는 동현 씨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정도로 좀 깊은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주도 면밀한 사람 같아요. 진짜. 더 그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팟캐스트 이렇게 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중에도 또 이런 자리가 되면 저도 한번 초대 또 해주시고 저는 되게 즐거웠거든요. 왜냐면은 오랜만에 저다운 모습을 보였던 자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정신 차려 보니까 여기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지금 좀 헝클어져 있는데 네. 머리채를 수염 잡고 데려온 건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네네. 엄청나게 경사가 가파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해방촌이 네, 언덕이 완전히 네. 올라가 있는데 그 이제 뜻을 트포이가 여기에다가 사무실과 아지트를 만든 뜻을 풀이해 보자면 예. 내면내시경으로 이제 자신이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자신의 그러니까 서열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 많은 보디빌더들과 셀럽들이 나의 서열과 지위 이 분야에서의 내가 어느 정도 우두머리인지를 과시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리적으로 예전 그 남산 정보부장 그 정보부 있던 곳이. 그 봐봐. 여기 딱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 여기 들어오면요 일단 지하 벙커에다가 네, 고문실. 이 시설이 의리의리해요. 자기의 재력을 절대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네. 여기 조명부터 이 모든 장비들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공중파보다도 나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다시 또 이제 진지한 얘기하다 마지막에 또 광고 TV 모드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팟캐스트 김동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잘 나왔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